안녕하세요. 한국사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서울에서 아침 먹고 부산에서 점심 먹기. 이 말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 그럼 점심은 부산 맛집 투어 한번 해보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1960년대에 저 말 들으면 반응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아침 먹고 뉴욕에서 점심 먹자. 뭐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아마 들렸을 겁니다. 왜냐면요, 당시에는요,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기차 이용하는 건데, 그게 무려 12시간이나 걸려요. 와, 12시간이면 뭐야? 엄청납니다. 정말 그토록 느린 시간 속에서 살았던 이 대한민국의 판을 통째로 다시 짠 거. 그게 바로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이 경부 고속도로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시간은요, 무려 12시간에서 5시간으로 무려 7시간 단축시켜줍니다. 그렇게 앞당겨진 시간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경부 고속도로가 문을 연 일일 생활권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시작이자 토대였다. 여러분 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보셨죠? 그중 1972년부터를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시도합니다. 뭐였냐면요,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70년대. 바로 60년대 경공업 중심이었던 기존의 산업을 70년대 중화학 중심 모델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목표를 좀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기반,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통망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망, 중화공업 무슨 연결이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3차 계획의 목표 중 하나가 이 산업 입지를요, 합리적으로 재편성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말고요, 이 지방으로 이 공업권을 분산시키고 또 그곳에 대단히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이 국토 균형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이 생산지와 소비지를 지리적으로 분리시키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뒷받침돼야 될까요? 연결해주는 교통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완수하면서 이 도로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부 고속도로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이 국도 지방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고요. 덕분에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이 공업권의 지방 분산을 이루면서 이 시기 우리나라 중화공업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2년이 되면요,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대수가 승용차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엄청난 경제 성장이겠구나 하는 게 느낌 오시죠? 또요, 이 철도 중심이었던 이 수송 구조가요, 도로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경부 고속도로가 앞당겨준 시간은요, 유통 부분에 일대 변혁 가져오죠. 여러분 요즘 아침에 그냥 쭉 배달, 이게 출발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화물 수송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유통비가 절감됩니다. 자, 그리고 화물 수송의 신속함, 대량화가 보장되니까 당연히 상품의 적기 공급 가능해지겠죠. 당연히 상품 가격의 안정, 그리고 지역 간 가격 평준화 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용하면 중간 하역 과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바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철도나 바닷길을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상품 파손율도 줄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관광 산업을 꽃피우기 시작한 시기도 바로 이 무렵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이 되면서 전국이 흩어져 있는 관광지에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자, 이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여객 수송 인구, 이거 수치를 살펴보면요,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인 1967년에 18억 3,367만 명, 여기였던 데 비해서요,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년이 지난 1971년이 되면요, 무려 31억 5,986만 명으로 증가하고요, 78년이 되면 72억 4,644만 명이 됩니다. 이건요,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인 1967년에 비해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결국 이 경부 고속도로는 정말 이 대한민국 수송 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그럼 이 경부고속도로가 우리한테 가져다준 경제 효과 엄청나겠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전이었죠. 당시 우리나라 GDP는요, 4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1970년이 되면요, 90억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75년은요, 217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5년 만에 2배 이상이 성장하는 거죠. 와, 대단하죠. 오늘날 대한민국 GDP는 2018년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우후. 네. 정말 현재 대한민국이 일군 그 찬란한 경제 성장의 시작점, 그 토양에 경부고속도로가 버티고 있었던 셈이죠. 더군다나 이 중화공업 생산 지원 등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공업 및 수출 거점을 중심으로 이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게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1970년대였다면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는요, 기존의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 균형 발전하고 지방 중소도시를 육성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또 교통망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망을 통해서 낙후 지역까지 연결함으로써 이 고속도로가 지역의 분권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40개 노선, 총 5,000km에 육박하는 고속도로가 제 역할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의 시작에는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쌓았던 그 노하우, 그 기술력과 관리 능력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요,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는 산업도로이자 이 국토의 남북을 관통함으로써 정말 지역 간 교류를 확대시키는 소통의 길이었고요. 그 덕분에 이 농어촌 개발을 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시켜서 국민에게 편익을 주었던 정말 고마운 도로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고속도로 노선 중 가장 교통량 많은 곳 어딘지 아세요? 네, 오늘의 주제죠.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1번 고속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시간을 앞당겨준 1일 생활권의 기적, 경부고속도로. 자, 이 경부고속도로는 이 땅에 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게 될까요? 경부고속도로 50주년을 맞은 지금, 저는 대한민국 1번 고속도로가 달려나갈 그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저 지금 이 촬영 끝나고 또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야 되거든요. 와, 경부고속도로 사랑해요. 네. 자, 지금까지 한국상일잡이 여러분의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달려봅시다.